안녕하세요. 루지TV의 루지입니다. 오늘은 시세 차익 누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좋은 자산은 사서 모아가는 거고 절대 사고 팔았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제가 이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사고 팔았다 하는 걸로는 왜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복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자산이라는 것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거고요. 인플레를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주택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산, 소비재가 아닌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사서 모아가면서 그거를 관리해서 더 빛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 자산이 처음에 형편이 없어. 그럼에도 잘 치장하고 가꿔서 더 나은 가치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총 자산의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총 자산이 많으면 위험하다. 왜? 부채가 껴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순자산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총 자산이 많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 넘치기 시작하는 때죠. 금리 인하기죠. 사실은 금리 인하기 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금리 인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 그러니까 경기 확장기 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택을 사서 그때 무조건 올라갑니다. 경기 상승기에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택이나 모든 자산들이 버블이 끼기 시작해요. 그때 주택을 사서 보유했다가 이제 나중에 확장기가 끝나고 수축기에 접어들 때, 즉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에서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풀기 시작할 때, 그 지역별로 차별화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좋은 자산으로 하나씩 갈아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총 자산의 마법, 이게 뭐냐면 이것도 예전에 제가 포스팅을 한번 했는데 총 자산이 100억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망할 거라고 보는 분들 많죠. 부채가 많다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 자산이 100억이면 우리가 평균 이제 인플레,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을 크게 3%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3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생겨요. 그럼 103억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쓴다고 할지라도 1억을 쓸 수 있을까요? 총자산 100억 가진 사람이 그렇게 씀씀이가 확 바뀌고 그러지 않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1억을 쓴다고 합시다. 한 달에 한 800에서 1000만 원 쓴다고 하면 그래도 1억 200이요. 그러면 1억 200인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요? 3%또 올라가죠. 그럼 1억 200에서 3% 가는 거고요. 또 1억 200에서 3%에서 1억을 또 쓴 금액에서 또 3% 올라가고 그래서 복리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계속 벌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그게 이제 임대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대출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무이자 또는 이자 둘 다 상관없으니까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총자산을 우선 불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금태환 제도가 71년도에 폐지된 이후로부터 이제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돈이 불리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할당량이 떨어집니다. 정부 예산이 내년에 뭐 500조라고 하죠. 이 500조가 듣도 보도 못한 지역의 돈이 풀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돈은 더 잘 사는 동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래도 활발하고, 기업 활동도 활발하고, 실제로 자산도 많은 그런 지역이 할당이 돼요. 왜냐? 저 지역구 예산이 많을까요? 아니면 서울, 강남 이쪽 예산이 많을까요? 그럼 예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예산이 그 지역에 풀린다는 거고, 그 예산은 즉 국민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수취해 간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 중에서도 자산이 많을수록 더 할당량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내가 쓰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식으로도 돌아오는 혜택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보유하고 관리해 나가는 영역인 거고요. 갭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 무주택자면 1주택자로 갈아타시고 1주택자는
1주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그 조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좀 애매한 구간에 있는 사람은 아예 다주택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각자 성향 차이인데, 내가 무주택자 입장에서 머무르면 1주택자를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각자 이제 자기가 처한 포지션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이제 아기곰님께서 얘기하셨죠. 그 그릇에 잘 담아서 나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 말은 즉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담보가 늘어난다는 거죠. 담보가치 증대를 누리는 행위,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2억에 산 집이 나중에 3억이 되면 3억 기준으로 60% 대출 받으면 1억 8천이고, 거기서 이제 임대보증금을 뭐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70 받으면 내 돈은 전부 다 회수되는 거죠. 그럼 무피가 되는 거고요. 내 돈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는데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조금 내면 플러스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다? 나는 경제적 자유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하나씩 해 나가시고요. 지역은 우선 보지 마세요. 지역 볼 시간에 수도권에도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아직 있으니까 지역 볼 시간에 수도권 보시고, 내가 진짜 지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 하나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자는 거죠. 매월 월 현금을 주는 그런 부동산 리츠 주식도 많습니다. 그게 뭐 단순히 월세를 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성장시켜서 지급했던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아도 됩니다. 배당금 뭐 6에서 7% 나오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굳이 지역에 경매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뭐 수익률 뭐 5에서 10% 받아봤자 뭐예요. 취등록세 내고 수리해줘야 되고 교통비 들고 내 시간도 아깝고. 수도권에서만 보셔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요. 내가 발이 넓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주변 동네부터 우선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이니까요.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했는데 이게 성공했냐 실패냐, 이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더 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단계를 밟아가는 소액 투자자니까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다음 컨텐츠를 위해서 조금 아껴둘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